예제 19.10 전체 양전화 Q로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는 부도체 구가 있어요. 반지름은 A이고, 근데 여기서 왜 부도체로 이렇게 설정을 했냐면은, 만약에 이게 도체면은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다는 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도체는 그 도체 표면에만 전하가 이제 분포하기 때문에 부도체로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양전하예요. 플러스 양전하. 그러면은 가우스면을 이런 식, 이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전기장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이쪽 방향이고, 여기서는 이쪽 방향이고, 그러니까 반지름 방향이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증가하는 방향. 이거를 레이디얼 방향이라 그래요. 레이디얼 방향. 라디오하고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라디오 전파가 이렇게 이제 그 방송국 안테나로부터 이렇게 균일하게 바깥으로 이렇게 쭉 퍼져나가죠. 360도도 아니고 이제 뭐랄까 온 사방으로. 자, 이때 구 바깥과 구 내부의 전기장을 구하시오. 그 문제예요. 자, 일단 구 바깥의 전기장을 구하려면 가우스면을 이 바깥으로 이제 설정을 해요. A인가요? 그림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바깥으로. 그러면 이제 전기장의 방향이 이쪽이고, 그 다음에 요 가우스면 면적소, 요게 면적의 방향도 똑같이 바꿔줘야겠죠? 가우스면의 방향은 안쪽에서 바깥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면의 방향, 면적소의 방향, 요 DA하고 요 E하고 방향이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될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사인 없이 EDA를 이제 표면, 가우스면 전체에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전기선속, 가우스면, 바깥면을, 바깥에 이제 설정한 가우스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엡실론 제로분의 가우스 표면 내부에 있는 알짜 전하 Q가 되겠죠. Q는 요 안에 알짜 전하는 뭐겠어요? 이거죠. 구 전체에 이제 대전되어 있는 전체 전하량. 자, 그 다음에 요 E가 이거 대칭에 의해서 뭐 여기나 뭐 크기가 똑같겠죠. 그렇죠? 다르면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바깥으로 이제 내보낼 수가 있어요. 바깥으로 내보내면 DA만 남고, 그 DA를 적분을 하면은, 그러니까 면적소를 이제 가우스면 전체로 적분하면 가우스면의 즉 구 표면의 면적이 되겠죠. 그 면적 공식이 어떻게 돼요? 반지름 R인 구변의 공식은 4파이 R 제곱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4파이 2 곱하기 4파이 R 제곱은 엡실론 제로분의 Q라는 그런 이제 방정식을 얻었고, 이제 우리의 목적은 E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E는 요 우변에다가 4파이 엡실론 제로를 나눠주면 되겠죠. 우변에다가 4파이 R 제곱을 나눠야 되겠죠. 그죠? 4파이 R 제곱. 엡실론 제로는 원래 있었고 우변에. 그런데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 KE니까 KE라고 다시 써주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R 제곱, 분자에는 Q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값으로
주어진 값으로 Q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뭐 Q만 주어졌네. 그 다음에 9의 반지름이 A고, 이 주어진 값들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외부에 9 내부의 전기장을 구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A는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9 내부도 이제 식이 똑같죠. 그죠? 이렇게 요까지 식이 똑같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까지는 똑같고, 여기. 그 다음에 엡실론 제로분의 대문자 Q가 아니고, 엡실론 제로분의 대문자 Q가 아니고, 이번에는 요 가우스면을 이제 이게 점선이 잘못 그려져 있어요. 사실은 R이 여기, 그다음에 여기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봅시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요게 이제 파란색 9가 이제 가우스면이에요. 자, 요 안에 들어있는 R자 전하니까 그 대문자 Q보다 좀 작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Q인으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그래서 전기장은 E는 4파이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인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Q인은 그러니까 요 가우스면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은 뭐냐? 요 가우스면 안쪽에 있는 부피 가우스면의 반지름이 R이죠, 그죠? 반지름이 R일 때 그 부피 9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세제곱. 부피니까 세제곱이에요. 그 부피 곱하기 부피 밀도. 그죠? 부피 곱하기 부피 밀도는 그 안에 있는 부피 밀도라 정확하게 하면 부피 전하 밀도. 부피 전하 밀도와 부피를 곱하면 그 부피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전하량은 부피 전하 밀도 곱하기 부피. 자,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줘요. 요 Q인에다가. 그래서 Q인이 요게 이제 Q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울 거 지우고 파이 지우고 R 세제곱이 R이 되고 R 제곱이 지워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 4하고 지워지고, 그러면 남는 게 요 3은 뭐예요? 분자의 분모죠, 그죠? 분모가 3, 그 다음에 엡실론 제로에서 3 엡실론 제로분의 요거 다 지워지고 R만 남았죠, 그죠? 그래서 R, 그 다음에 요거 부피 밀도, 부피 전하 밀도. 이렇게 부피 전하 밀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전체 전하에다가 부피를 나누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다가 우리나라 땅 넓이 하면 되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렇듯이 전체 전하에다가 전체 부피를 나누면 그게 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요 A를 안 하고 R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요 가우스면 안에 있는 뭐 전하량 뭐 그걸 구하는 게 아니고 요 주황색 9의 전체 전하량에다가 그 전체 부피를 나누어서 구하는 그러니까 전하 밀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반지름 A를 나눠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대입해 가지고 다시 쓰면, 그 다음에 이 엡실론 제로는 이거와 같죠, 그죠? 왜냐면 K2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니까 양변에 4파이를 곱해주면 4파이 곱해주면 이거 지워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뒤집어요. 뒤집으면 엡실론 제로는 4파이 K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4파이 K분의 1.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다시 쓰면 좀 복잡하게 생긴 그런 결과가 나오고, 정리를 하고 지울 거 지우고 정리하면은 이런 답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원통 문제를 봅시다. 자, 도선에 무한 도선이에요. 무한히 긴 도선이에요. 무한히 긴 도선이 무한히 긴 도선이 이제 플러스 양전하로 대전되어 있는데, 무한히 긴데 뭐 얼만큼 대전되어 있니? 그 무한대만큼 대전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밀도가 중요한 거예요. 단위 길이당 전하량, 단위 길이당 전하량. 그게 바로 선전하 밀도죠, 그죠? 그 선전하 밀도가 램다로 주어졌어요. 이때 그 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을 구하시오.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똑같이 EDA 전기장 곱하기 면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아까 구같이 전기장하고 면적하고 항상 같은 방향이 아니고, 일단 뚜껑을 봅시다. 뚜껑을 보니까 전기장은 대칭에 의해서, 전기장은 항상 요 도선의 직각 방향이죠, 이렇게 나가는 방향, 그죠? 나가는 게 무한히 이렇게 길기 때문에 뭐 전기장이 이쪽 방향이라든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대칭에 의해서. 만약에 이쪽 방향이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왜냐면 이쪽으로도 무한히 길고 위아래로 무한히 길는데 왜 하필이면 밑에 방향이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2차원 레이디얼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가우스 표면을 이제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원통으로 잡았어요. 원통으로 잡았더니 뚜껑 두 개가 나오고, 윗뚜껑하고 이제 밑에 뚜껑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옆면 이렇게 둥그렇게 그렇게 나왔죠.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윗뚜껑하고 밑에 뚜껑은 전기장하고 수직이죠, 그죠? 이건 뚜껑의 방향은 이쪽이고, 그죠? 면의 수직한 방향이 면의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밑에 뚜껑은 이쪽 방향이에요. 근데 전기장은 어때요? 이쪽 방향이죠, 그죠? 이쪽 방향. 또는 요쪽에서는 이쪽 방향이고. 이거 수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직각. 이거 0이죠, 그죠? 수직이니까. 왜 수직이면 0이냐? 2 곱하기 DA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90도니까 이제 0이에요. 간단하게 전기장 이렇게 전기선속을 구할 때 요 윗뚝 전기선속이라는 거는 전기장과 평행한 그런 전기선이죠. 전기선, 그죠? 선이 어떻게 생겨요? 이쪽으로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전기장 방향으로. 그래서 이 전기선이 전기력선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전기력선이 윗뚜껑과 아랫뚜껑으로는 관통하는 개수가 0이죠. 그죠? 옆으로 다 나가지. 그렇죠? 그래서 위아래의 값은 0이고,
이 사이드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사이드만. 자, 사이드는 어때요? 요 면적의 방향이 이쪽이고 그 전기장의 방향도 똑같이 바깥쪽이죠. 그쵸?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또 1이 되고 남는 거는 이렇게 남는다. A는 뭐예요? 요 사이드 전체 면적이죠. 사이드 전체 면적. 사이드 전체 면적은 요 원둘레 곱하기 요 원통의 길이죠. 그죠? 원통의 길이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L이에요. L. 자, 그래서 이 A를 한번 먼저 구해볼까요? 그래서 E는 이제 고정된 값이고 이제 같은 값이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게 E죠. 그죠? 그래서 이 A는 옆면은 2 곱하기 원둘레 2파이 R 곱하기 옆면에 그러니까 원통의 높이 L. 그죠? 이게 이제 이거죠. 이거는 지금까지 구한 게 뭐야? 전기선속이죠? 전기선속. 가우스 법칙의 우변은 뭐예요? 엡실론 제로분의 Q. 이거죠, 이거. 이게 가우스 법칙의 우변이죠. 자, 이거는 이제 엡실론 제로는 엡실론 제로고, 그 다음에 요 원통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의 크기는 얼마예요? 전하량의 크기는 그 선 전하 밀도에다가 선전화 밀도, 그죠? 길이 밀도에다가 길이를 곱해준다는 거죠. 길이가 L이니까 램다 L 나누기 엡실론 제로. 자, 그래서 요거는 요거와 같다. 그런 방정식이 하나 세워지죠. 자, 그래서 E는 양변에다 2파이 RL을 나누면 L은 지워지고, 그죠? 양변에 요 L은 지워지고 2파이 R 엡실론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2파이 R 엡실론 제로분의 남아있는 거는 여기 좌변 램다. 그죠? 램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이사항은 전기장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리의 1승, 거리 1제곱. 그러니까 그냥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 경우는 어땠어요? 이 경우는 구 외부에서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작아졌고 반비례했고 그다음에 구 내부에서는 점점 커졌죠. 그렇죠? 구 내부에서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긴 하지만 이게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가우스면이 둘러싸고 있는 전하량이 더 빨리 커지니까 R이 크면 클수록 더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R에 비례했어요. 그죠? R에 비례했어요. 그리고 이 경우는 그러니까 도선에서 R 떨어진 곳에 멀면 멀수록 1승에 비례해서 작아지더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표면 전압입니다. 가우스면을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요. 표면에 대전돼 있다 그랬죠. 표면에 고르게 대전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한쪽 면만 대전돼 있는 게 아니고 이 반대면도 같이 대전돼 있어요. 반대면도. 그래서 이거 좀 그림이 좀 보기가 이제 좀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원통 보이죠? 반대쪽에도 똑같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게 점선으로 이제 그려진 면이에요. 자, 이 경우는 대칭에 의해서 전기장이 항상 무한 평면의 수직 방향이겠죠? 그쵸? 무한히 넓은 평면이니까 이게 방향성이 없죠. 그죠? 방향성이. 이쪽
또는 뭐 이쪽 뭐 이런 성분이 없겠죠. 오직 수직한 방향만 있을 뿐이에요. 수직한 방향. 자, 그래서 요 가우스 표면을 또 적분해 봅시다. 자, 그래서 전기 선속은 옆면부터 할까요? 옆면은 여기 이제 옆면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뚜껑 더하기 안 보이는 뚜껑 두 군데죠. 그 다음에 옆면은 어떻게 해요? 옆면은 전기장이 이제 이쪽 방향이니까 전기력선도 이제 이쪽 방향 이렇게 하나도 관통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사이드는 0이다. 그래서 이 플레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평면만. 뚜껑, 즉 뚜껑. 자, 그래서 윗뚜껑은 어때요? 뚜껑의 방향, 뚜껑면의 방향과 안쪽에서 바깥이니까 이제 요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일치하죠. 그쵸? 그러니까 E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DA만 남고, 그죠? 이 DA를 이제 적분을 하는데, DA를 적분하면 뭐 그냥 A죠, 뭐. 그죠? 그죠? 면적 적분을 하는데 뚜껑 적분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 플레인이 하나 더 있죠. 그죠? 뚜껑이. 반대쪽 뚜껑. 그래서 EA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EA가 된다. 그 다음에 우변은 엡실론 제로분의 QI.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체 전하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위의 결과, 위에 이제 예제, 무한도선하고 똑같은 이유죠. 왜냐면 무한이 넓은데 뭐 Q로 대전됐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오직 밀도만 주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EEA는 이거와 같으니까 A하고 A 지워지고, 그 다음에 요 양변에다가 이제 2를 나누어 주면은 여기 2가 돼서 E는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된다. 면전화 밀도 시그마. 이번에는 정전기적 평형 상태 도체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도체 내에서 전하의 알자 운동이 없을 경우. 그래서 그 이제 도체 내에 있는 전하면 뭐 자유전자 뭐 그렇겠죠. 자유전자의 운동이 없다 그래서 없을 경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평균적인 위치가 0일 때 그런 뜻이에요. 자유전자가 이제 한 곳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평균적인 위치가 실제 이동하는 거죠. 근데 평균적인 위치가 이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진동을 해도 평균적인 위치는 그대로죠. 그죠? 전자는 멈출 수는 없어요. 여기 멈출 수는 없어요. 원자도 마찬가지고. 항상 열 에너지에서 이렇게 부들부들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지 절대로 멈출 수는 없다. 클래시컬하게 봐도 전자가 돌다가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원자핵 플러스 원자핵으로 뚝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평형 상태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멈춰 있다, 그런 얘기예요. 도체는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한다. 그럴 경우. 자, 그 상태에서 도체 내부가 차 있거나 비어 있거나 상관없이 도체 내부의 어느 위치에서나 전기장은 0이다. 그러니까 도체 내부에서 전기장의 크기는 0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기장이 무조건 0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평형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도체가 있고 그 주변에 뭐 이런 식으로
주변에 외부에서 이제 전기장이 가해졌어요. 그럼 자유전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전자들이 이 플러스 전하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그죠? 마이너스 전하들은 왼쪽으로 가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이런 전기장이 생기려면 여기 이제 큰 플러스가 있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쵸? 그럼 이제 이 플러스들은 요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배치가 끝나면 그때 요 안에의 요 안쪽에 전기장이 0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요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이 이제 이쪽인데 그 다음에 내부에 다시 정렬한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이니까 항상 이쪽이죠. 그쵸? 그 두 개가 상쇄돼서 이 내부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될 동안은 평형 상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정렬하느라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거 아니야. 자유전자들이. 그러니까 그 정렬이 끝나면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평균적으로. 그렇죠? 그때 도체 내부가 0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고립된 도체에 생긴 과잉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분포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한번 얘기했듯이 과잉 전하는 무조건 표면에만 분포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 내부에 있으면은 과잉 전하가 이제 내부에 있으면은 그 주변으로 전기장이 생길 거 아니야. 그쵸?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하 하나가 이제 뭐 덜렁 이렇게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도체 내부는 전기장이 0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깥에 있어야지만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바깥에만 분포한다. 아주 엄밀한 증명은 이 일반 물리의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에 궁금한 학생은 따로 더 질문해도 좋아요. 자, 대전되어 있는 도체 표면 바로 바깥의 전기장은 물론 도체 내부는 0이지만 도체 표면 닦고 도체 경계면에서의 전기장은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고 요 면의 수직인 방향이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바깥의 전기장은 도체 표면의 수직이고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면전하 밀도의 크기를 갖는다. 여기서 시그마는 면전하 밀도이다. 표면의 전하 밀도겠죠. 자, 그 다음에 왜 요 크기를 갖냐? 요 크기를 갖는 이유는 여기 증명이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아까하고 비슷하죠. 모양이. 그죠? 요거 예제 19.12랑 비슷하죠. 저거랑 이제 똑같이 생긴 원통 모양의 가우스 변을 설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안쪽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근데 이 안쪽에는 이제 요걸 적분해야 되죠. 전기선속을 이제 계산하는데 요 안쪽으로 들어간 요 가우스면의 전기선속은 0이에요. 왜냐면은 도체 내부에서는 E가 0이니까. 그죠? 이게 0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0이다. 이게 다 0이 아니고 안쪽 면은. 그러니까 바깥쪽 면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 면의 전기장하고 그다음에 그 면적, 뚜껑 면적의 방향하고 똑같으니까 EA가 되겠죠. 그죠? EA. 그다음 우변이 엡실론 제로분의 Q인이 된다. 자, 여기 Q인이라는 거는 요 가우스 면 내부의 알짜 전하죠. 그렇죠? 그 가우스 면 내부에 전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 있을 거 아니야. 그죠? A가 크면 많이 들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밀도 곱하기 A만큼 면적만큼 들어 있다.
자, 그래서 이 A는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A인데 여기 A 양변에 A 지우면은 요런 값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증명이 됐죠, 여기. 여기 증명이 됐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는 도체의 경우 표면 전화 밀도는 면의 곡률 반지름이 가장 작은 곳, 즉 뾰족한 곳, 뾰족한 점에서 가장 크다. 즉 전하들이 뾰족한 곳으로 가려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이제 엄밀하지 않게 설명을 하자면은 만약에 플러스로 대전돼 있다. 또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다 가정합시다. 도체가. 그러면은 마이너스끼리 서로 밀 거 아니야. 그죠? 밀어서 가장 먼 곳, 그 도체에서 도체 뭐 이렇게 중심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가장 먼 곳으로 다 도망을 가려는 성질이 있는데 뾰족한 데가 이제 제일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있고 이게 한쪽이 이렇게 뾰족하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중심이면은 제일 먼 곳이 여기 뾰족한 곳이잖아. 그죠? 다 밀려가지고 절로 도망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19장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9장은 끝났으니까 이제 20장 전위와 왜 안 써져? 전위와 전기 용량. 우리 이제 전위의 일부만 할 거예요. 요까지.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의 전위차. 요까지만 하겠어요. 자, 정전기력은 보존력이다. 즉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보존력이 아닌 건 뭐가 있냐? 마찰. 마찰 같은 거는 이제 마찰은 어때요?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문지르고 막 그러면은 마찰력이 생기죠. 그죠? 근데 그 마찰력을 이기려는 힘, 우리 이게 손의 힘이겠죠. 그쵸? 그건 어때요? 그게 이제 보관되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리죠. 열 에너지로. 그쵸? 열 에너지로. 그래서 이게 보존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찰력이 얼만큼 일을 했냐, 또는 마찰력을 이기려는 힘이 얼만큼 일을 했냐. 아니, 마찰력이 한 일을 얘기하는데 왜 마찰력 이기는 힘 자꾸 그 얘기를 하냐면은 마찰력과 마찰력을 이기는 힘하고는 크기가 완전 똑같고 방향만 딱 반대예요. 그래서 무엇을 계산하든지 이기려는 힘하고 마찰력은 크기가 같고, 예를 들어서 마찰력이 한 일을 계산하면은 계산하는 거랑 마찰력을 이기려는 힘이 한 일을 계산한 것과 크기가 같은데 부호가 마이너스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나머지도 0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마찰력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마찰력뿐만 아니고 이제 보존이 안 되는 그런. 근데 뭐 비보존력 중에서는 마찰력 말고는 마찰력의 종류가 많아요. 뭐 공기 저항도 다 마찰이고. 마찰력 말고는 딱히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잘 없어요. 자,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거칠거칠한 책상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고무지우개 있죠? 지우개를 이렇게 하는 거, 가져가는 거랑, 그 다음에 가까운 거, 최단거리로 하는 거랑 일의 크기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로에 의존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로에 의해서 일의 크기가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반면에 정전기력은 저장되는 힘이다. 저장되는 힘의 종류 중에 또 중력이 있어요. 중력.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 힘 있죠. 중력, 전기력, 자기력 등등 이런 것들은 다 보존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힘은 다 보존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절대. 그럼 마찰력은 뭐냐? 마찰력은 기본 힘이 아니잖아. 그래서 기본 힘 중에 기본 힘은 무조건 보존력이다. 자, 예를 들어 중력의 경우에는 책을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 사람이. 그러면 일을 하죠. 그죠? 일을 하는데 그 일이 그 책을 이렇게 빠르게 그러니까 책을 들어 올려서 이제 멈췄어요. 어느 순간에 아니 어느 위치에서 이게 멈췄어요. 그러면은 책을 들어 올렸을 때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왜냐면은 그 올리던 그 손을 이렇게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책이 뚝 떨어지죠. 그렇죠? 뚝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변해요. 근데 그 운동 에너지는 땅으로 다시 떨어지기 직전에 가장 빠르죠. 그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들어 올릴 때 한 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해준 만큼 운동 에너지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변하기만 할 뿐.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에서 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렇게 형태만 변할 뿐이지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보존된다. 그래서 보존력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보존력 중에 하나인 전기력이 어떤 전하에 한 2를 계산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그게 바로 전기력의 위치 에너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전기력의 위치 에너지가 된다. 이게 정의죠, 정. 자, 그래서 그 2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QE가 이제 FDS가 1이죠. 그렇죠? F 곱하기 DS. F 곱하기 DS가 조금 그러니까 작은 1이죠. 그렇죠? 아주 조금 1. 그래서 그거를 적분하면은 총 1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Q0는 이제 변하지 않으니까 Q0를 바깥으로 이렇게 꺼내면은 이렇게 되고 이거는 언제나 똑같이 EDS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요 정의는 뭐냐? 델타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의 변화예요. 위치 에너지 변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대전된 입자, Q0로 대전된 입자에 일을 하면 전기력의 위치 에너지가 중력 위치 에너지가 변하는 게 아니고 전기력의 위치 에너지가 변하는데 얼만큼 변하냐? 요만큼 변한다. 그런 얘기예요. 즉 나중 그 변화의 정의가 이거죠. 나중 빼기 처음. 이게 델타의 정의라고 그랬죠. 그죠? 델타 여기 삼각형 모양. 나중 빼기 처음. 자, 그 다음에 보존력의 경우는 경로에 무관하다. 이건 이제 수학적인 결과예요. 수학적인 결과. 물리적으로도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되지만 이렇게 엄격하게 증명을 하려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궁금한 사람은 질문을 해서 자세히 이제 자세한 거는 질문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전위라는 게 있는데 전기적 위치 에너지예요. 한마디로.
정기적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랑 달라요. 그냥 위치 에너지는 이제 단위가 줄이죠. 에너지의 단위죠. 근데 정기적 위치 에너지는 뭐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그냥 위치 에너지에다가 Q0를 나눠준 것이다. Q0. 그러니까 전하의 크기를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전화 Q0의 한 일은, 시험 전화 Q0의 한 일은 사실 시험 전화 Q0의 한 일이 아니고 전기장 E에 놓여 있는 Q0의 한 일. 즉 그걸 이제 지금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누가 있냐면은 전기장과 Q0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등장인물이에요. 이 등장인물들을 합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 시스템이라 그래요. 시스템. 또는 우리말로는 개라 그래요. 개. 시스템 또는 개. 근데 시스템이 더 와닿죠, 여러분들한테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Q0가 등장하는 그 시스템에 일을 해주면은, 그 시스템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증가는 얼만큼이냐? 거기다가 Q0, 등장하는 전하죠. Q0를 나눠준 거가 같다. 그럼 단위는 뭐예요? 이 U의 단위, 위치 에너지의 단위는 J인데 거기다가 Q를 나눴으니까 Q의 단위인 쿨롱을 나눠서 줄 퍼 쿨롱이 되는 거죠. 그죠? 줄 나누기 쿨롱. 이걸 이제 줄여서 볼트라고 그래요. 볼트. 왜 이게 볼트가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교과서에 나올 거야 아마. 교과서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이게 무슨 그 가장 원초적인 그 건전지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의 이름이 볼타른지 뭐 볼트인지 하여간에 볼하고 T로 시작되는 뭐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볼트 뭐 그랬다 그래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막 그걸 외우고 막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전위차가 이제 이게 포텐셜 에너지 차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다가 Q0를 나누면 그게 바로 정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죠. 그죠? 나중 빼기 정. 그걸 전위차라 그래요. 전위차.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몇 볼트, 이거 몇 볼트짜리 건전지냐? 그러면 그거 5볼트짜리야. 뭐 1.5볼트짜리야. 그게 바로 정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평소에 그 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야, 그 건전지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가 얼마냐 그러면은 친구들이 안 논다 그러겠죠? 야, 너랑 안 놀아 그러겠죠? 야, 이렇게 주어진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림이 안 나오고 점 A와 B 사이의 전위차는 전기장을 만드는 원천 전하의 분포에만 의존한다. 반면에 위치 에너지 차이는 시험 전하가 두 지점 사이를 움직일 때만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 식을 보면은 Q0는 없고 전기장만 등장하죠. 그죠? 전기장만 그러니까 요 전위차에는 시험 전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여기 이제 Q0 있죠. Q0. 이게 이제 시험 전화였던 거예요.
시험 전화가 그 시험 전화를 이용해 먹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눌 거면서. 그래서 이제 없어졌죠. 자, 전기장을 만드는 원천 전하의 분포에 의존한다. 자, 그래서 전기장만 있으면은 이 전이차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치 에너지는 여기다가 이제 Q0를 곱해주니까 시험 전하가 이제 두 지점 사이를 움직일 때만 존재한다. 즉 시험 전하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끌고 가는데 한 일, 외력이 한 일, 또는 전기장이 한 일 곱하기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역시 뭐 이렇게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신경 쓰지 말고 이건. 자, 외력이 작용하여 전하 Q가 전기장 내에서 등속도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외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일을 한 것이다. 왜 등속도로 움직이는 걸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등속도로 움직임은 그 두 개의 역학적 에너지를 뭐라 그러냐면은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잖아. 그죠? 등속도로 움직임은 그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 변화는 오직 위치 에너지 변화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외력이 시스템에 일을 해주면은 그 시스템의 에너지가 변하는데, 그 운동 에너지가 변할 수도 있고 위치 에너지가 변할 수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일을 하는데 뭐 이쪽으로 확 밀었다. 중력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확 밀면 중력 위치 에너지가 안 변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책상 위에 놓여 있으면은 위치 에너지가 안 변하잖아. 이때는 이제 운동 에너지만 변하잖아. 그렇죠? 근데 등속도로 움직이면은 위치 에너지만 변화시키는 일을 한 것이다. 이 경우를 이제 고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의 변화, 나중 빼기 처음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다. 반면에 외력이 한 일과 내력, 즉 시스템 안에 있는 힘, 시스템 안에 있는 힘이 바로 전기장의 힘이죠. 왜냐면 전기장이 그 시스템의 등장인물 중에 하나니까. 그거와 이제 마이너스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델타 U죠. 그죠? 델타 U가 되고, 델타 U는 바로 Q 델타 V다. 자, 그 다음에 전기장의 단위는, 이거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았던 게 뉴턴 퍼 쿨롱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볼트 퍼 미터와도 같다. 그런 얘기예요. 볼트 퍼 미터와도 같다. 왜냐면은 이 볼트가 주울 퍼 쿨롱이죠. 그죠? 주울 나누기 쿨롱이고, 거기다가 이제 이 미터를 나눠주니까 쿨롱 미터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요 주울은 에너지의 단위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로 한번 이용해 볼까요? 운동 에너지는 mv 제곱이죠. mv 제곱. 그죠? m v 제곱이니까 v 제곱은 뭐야?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니까 미터 제곱 세크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미터 지워지고, 그 다음에 미터 제곱, 그 다음에 쿨롱을 밖으로 빼놓읍시다. 1 나누기 쿨롱 곱하기
미터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이게 가속도잖아. 그죠? 근데 MA가 뭐예요? 힘이죠. 힘의 단위는 뉴턴. 그래서 뉴턴 퍼 쿨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 복잡하고 지저분하다. 자, 그 다음에 전기장은 위치에 따라서 전위가 변화하는 비율의 척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도 수학적인 거예요. 직관적인 건 아주 조금이고 이게 수학적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돼서 그래요. 여기서 이제 삼각형 거꾸로 된 거는 비율이에요. 비율. 그러니까 기울기랑 똑같은 거예요. 기울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돼요. 자, 그 다음에 1전자볼트라는 에너지 단위가 있는데 이게 뭐냐? 1전자볼트는 전자 한 개가 1볼트의 전이차 내에서 가속될 때 얻거나 또는 잃게 되는 에너지다. 또는 그러니까 전하량이 2인 양성자의 경우겠죠. 그렇죠? 전하량이 2인 양성자를 위치 에너지가 그러니까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0볼트인 곳에서 1볼트인 곳까지 옮길 때 필요한 에너지와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1일렉트론 볼트라고 해요. 1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뭐 단위는 뭐겠어요? 여기 이제 요 단위가 쿨롱이고 여기 볼트니까 쿨롱 볼트죠. 그죠? 쿨롱 볼트. 그럼 크기는 2의 크기랑 똑같겠죠. 1.6 곱하기 시험을 싣고서. 자, 그 다음에 이거 위치 에너지죠? 그죠? 전기적 위치 에너지에다가 그 전하량을 곱하면은 위치 에너지가 되니까 위치 에너지의 단위는 에너지의 일종이니까 줄 이렇게 된다. 자,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의 전이차. 자, 델타 V 나중 전위 빼기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위 빼기 처음 전위 이게 나중이 B점이고 처음이 A점이에요. 이렇게 주어졌죠. 마이너스까지 이제 붙여서 이렇게 정해졌죠. 자,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외부의 힘이죠. 그죠? 등장인물은 이제 전하와 전기장인데 외부에서 사람이 힘을 써서 힘이 들게 낑낑대면서 옮겼다면 그 시스템의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그죠? 즉 델타 V가 플러스가 돼요. 그 왜 그런가 봅시다. 그러니까 전기장이 요 A 그림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이제 연직 하방일 때 요 플러스 전하, 이 플러스예요. 플러스 전하를 요 A에서 B로 옮기는데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플러스 전하를 요 시험 전하를 여기다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A에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전하를 여기 A에다가 여기 가만 놔두면은 시험 전하는 어느 방향으로 간다 그랬죠? 전기장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람이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힘을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가만 놔둬도 가는 거야. 그죠? 힘이 그때는 2를 마이너스로 했다 그래요. 마이너스 2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근데 이제 만약에 전기장이 반대 방향이다. 이게 거꾸로 방향이다. 그러면은 이제 시험 전화를 A에서 B로 옮기려면은 어때요? 사람이 힘이 들죠. 힘이. 그죠? 그래서 E의 방향하고 그 다음에 DS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DS예요. DS 조각, DS 조각, DS 조각. 이걸 다 합하면 이제 S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이걸 D라 그러나 S라 그러나. 아, D라 그러죠. D라 그러고. 그러니까 DS. 그러니까 DS는 이제 아래 방향이고, DS는 아래 방향, 전기장은 위쪽 방향이니까 어때요? 코사인 180도가 되겠죠. 그렇죠?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야, 여기서부터 그냥 반대 방향이다? 그럼 마이너스 2DS가 되고, 같은 방향이다? 그럼 2DS.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지워져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플러스 2D가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다. 그런 얘기예요. 시스템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 증가했다. 사람이 일을 해서 시스템에 일을 해서 에너지를 줬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어쨌든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다. 즉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데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A에서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B에서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죠. A에서 B로 갈 때 더 작아졌으니까 처음이 더 컸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 다 했던 말을 하는 거고, 시험 전화 Q0가 A에서 B로 이동한다고 가정하자. 자,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Q0만 붙이면 되니까 Q 마이너스 ED가 아니고 마이너스 Q0 ED 이렇게 된다 얘기고, 그 다음에 양전하가 전기장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 전기장으로 이루어진 기회는 전하와 전기장을 주인공으로 가진 시스템은 전기 위치 에너지를 잃게 된다.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죠? 같은 방향으로 이제 향하면 전기장이 양전하에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시스템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일을 하면 자기 에너지를 쓰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위치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음전하가 전기장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음전하와 전기장으로 이루어진 게는 전기 에너지를 얻게 된다. 아까는 이제 전기장의 방향을 거꾸로 뒤집었는데 이 경우는 전기장 방향은 그대로 두고 양전하, 시험 전화 대신에 마이너스 시험 전화는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잘 봐요. 이 그림은 전기장의 방향이 이쪽이죠. 오른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X방향이죠. X축 방향.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B가 나중이 되고 이 A가 처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계산해 봐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커지나 작아지나? 물론 작아지겠죠. 그죠? 물론 작아지는데 얼만큼 작아지나 봅시다. 그러니까 A에서 C로 가는 경우와 비교를 했을 때
자, 델타 V는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EDS 적분. 그 다음에 E가 항상 같기 때문에 요 경로에서 A에서 B로 가는 요 경로에서 E는 항상 변하지 않고 오른쪽이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오고 이제 각도 코사인 세타 이게 이제 1이거나 0이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니고 값이 있죠.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겠죠. 곱하기 전에 이제 요거부터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 그림으로 여기 미리 이제 그려놓은 걸 보면은 DS 이렇게 계속 더하면은 S가 되겠죠? 그죠? 이게 S예요. 이게 S.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앞에 원래 붙어 있었던 마이너스. 이 점 S, 이 두 벡터를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곱을 하게 되면 이건 뭐라 그랬어요? E의 크기 곱하기 S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델타 V는 저렇고 델타 U는 Q0만 곱하면 되는 거죠. 저기다가 그래서 Q0를 곱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 할래다 말았던 요걸 보면 ES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근데 S 코사인 세타 이거는 이제 E 곱하기 S 코사인 세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또는 S 곱하기 E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왜냐면 이걸 ES나 SE나 똑같거든. 그걸 이제 교환 법칙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당연함의 법칙.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당연함의 법칙 같이 보이죠. 자, 그래서 S 코사인 세타를 보면 이게 S라 그랬죠. 이게 파란 걸 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이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 직각삼각형의 빗면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면 밑변의 길이가 나와. 즉 D가 나오는 거죠. D. 그죠? 잘 안 보이는데 확대하면 확대해도 D처럼 안 보이네. 써야지 뭐. 글자를 써야지. D 이렇게 쓰고 이것도 세타. 이거는 X 이렇게. 자, 이렇게 줄였을 때 이제 잘 보이죠? 자, 그래서 D가 된다. 그러면은 A에서 B로 적분하는 게 아니고 A에서 B로 적분하는 게 아니고 A에서 C로 적분하면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똑같죠. 그렇죠? 결과가. 그죠? 그래서 A와 B 사이의 전위차하고 A와 C 사이의 전위차가 똑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B와 C의 전위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철수와 영희가 나이 차이가 똑같아요. 나이 차이와 철수와 개똥이의 나이 차이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영희와 개똥이의 나이가 같죠? 그죠? 그래서 B와 C의 전위가 같다. 그런 얘기예요. 자, 위의 식으로부터 균일한 전기장 내에 있는 전기장과 수직인 면에 있는 모든 점의 전위는 같다. 그러니까 수직인 면의 모든 이게 이제 2차원 평면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선에 있는 모든 전위는 같다. 뭐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 면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게 면이 그죠? 이 면의 전위는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등전위면이라 그래요. 즉 전위 차이가 아니고는 이제 위치 에너지 차이죠. 그죠? 위치 에너지 A에서 B로 갈 때 위치 에너지 증가와 A에서 C로 갈 때 위치 에너지 증가는 같다. 전위가 같은 일련의 점들로 이루어지는 등전위면이라고 한다. 균일한 전기장 속의 등전위면은 전기장의 수직인 평면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 전하를 가진 두 평행판 사이의 전기장. 자, 이 그림과 같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요 A가 이제 플러스고 이제 B가 마이너스니까 12V 차이가 난대요. 요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하고. 그래서 A가 이제 B보다 12V 더 크다는 얘기예요. 전위가. 자, 그래서 전위차는 요 위의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ED죠. ED. 그죠? ED. 델타 V는 ED. 그죠? ED. 요 Q를 붙이면 델타 U가 되고. 근데 마이너스 ED죠. 그죠? 마이너스 ED. 그래서 델타 V는 마이너스 ED인데 요 크기만 따지니까 절대값을 지우면 그냥 ED가 된다. 자, 그러면 E는 델타 V에다가 D를 나누는 거죠. 그죠? 델타 V. 델타 V가 12V였죠. 12V. 그래서 12V에다가 평행판 사이의 거리. 10의 마이너스 2승이면 센티잖아. 0.3cm니까 0.3cm면 이게 뭐지? 3mm죠. 그죠? 3mm를 나눠주니까 전기장이 이렇게 된다. 3000. 전기장이 3000이네. 그죠? 자, 지금 2차 시가 1시간이 넘었는데 이거 뭐 한꺼번에 다 볼 필요 없죠. 그렇죠? 실제 강의와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보는 거는 그 피로함이 달라요. 동영상 강의가 훨씬 빨리 피로해져요. 그래서 한 20분으로 끊어서 보고 좀 쉬고 또 보고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추천해요. 20분 넘어가면 벌써 피곤하더라고. 아니, 사람들이 피곤해 하더라고. 나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 한 5분 지나면 벌써 피곤하더라고. 나는 몇 번을 쉬어야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양성자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양성자가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양성자를 이제 요 A점에다가 이렇게 딱 떨궜어요. 떨궜더니 B점까지 B점까지 가서 이게 딱 멈춘다가 아니고 B를 통과하면서 점점점 빨라지겠죠. 그죠? 가속. 힘이 E가 일정하니까 F는 QE, 양성자의 전하량 E죠. 그죠? E하고 E하고 전기장 요 곱하기 전기장만큼의 힘으로 가속이 되겠죠. 그렇죠? 점점점 가속돼서 B를 통과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가속됐냐, 속력을 구하시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풀이를 봅시다. 자,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F는 M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해서 델타 V는 A 델타 T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배운 거를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일단 전위차는 마이너스 2D죠. 그죠? 그 다음에 D가 주어졌겠죠. 당연히 0.5죠. 그죠? 0.5고 전기장이 8 곱하기 10의 4승 8만. 그래서 델타 V가 마이너스 4 곱하기 10의 4승 볼트다.
전위차가 이제 전위차가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전위가 낮아졌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요 시스템 내부의 스스로의 힘으로 시스템 내부의 힘인 전기력이 스스로 일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에너지가 작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작아진다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그 시스템의 에너지가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는 대신에 뭐가 대신 커졌어요. 작아진 만큼 똑같이 운동 에너지가 커졌으니까. 그렇죠?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 그래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는 0이니까 그리고 0이고 그리고 여기 델타 U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요 전위차에다 Q를 곱하는 거니까 이게 되겠죠. 그죠? 델타 U가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차이는 멈췄다가 빨라지겠죠. 그죠? 멈췄다 빨라지니까 처음은 0이죠.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 델타 v는 0. 이것으로부터 요 소문자 v를 에 대해서 정리해서 계산을 하니까 꽤 빠른 결과가 나왔다. 꽤 빠른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왜 빠르냐? 가벼우니까 빠르지. 뭐 전기장이 강력해서 빠르다기보다는 가벼워서 빠른 거예요. 여러분들 경주용 자동차도 이렇게 개발을 할 때 엔진을 세게 하는 것보다는 경량화가 더 우선이에요. 왜냐면은 엔진을 세게 해봤자 엔진은 계속 세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엔진이 점점 무거워져요. 그래서 가속도는 뭐예요? 가속도는 M분의 F죠. 그죠? 엔진이 2배로 세지는 대신에 엔진의 질량도 2배로 커지면 가속도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엔진은 그냥 두고 경량화, M을 반으로 하면 가속도가 2배로 되잖아요. 그죠? 경량화가 최우선 조건이다. 자, 그 다음에 점전화에 의한 전위와 위치 에너지를 봅시다. 점전화 Q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의 전위를 구하려면 전위차에 대한 식을 이용해야 한다. 이게 전위차 델타 V죠, 이게. 그죠? 델타 V. 그런데 요 알맹이는 뭐냐? 이 전기장. 요 알맹이를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다 더해야 돼요. 더해야 되는데 그 알맹이의 어떤 중간 지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중간 지점 여기 자, 그거는 이제 E가 KER 제곱분의 Q이고 그 다음에 점전화 요 Q가 만드는 전기장이니까 그 전기장의 방향은 당연히 여기서 멀어지는 방향, 이 레디얼 방향이라 그랬죠. 이쪽 방향이죠, 그죠? 이쪽 방향. 크기는 이거고 방향은 레디얼 방향이다. 알곡깔이 이제 저쪽 방향이에요. 요거랑 그러니까 R 벡터하고 방향은 같고 크기는 1인. 방향만 나타내는. 그 꽃가를 씌운다 그랬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점
점 델타, 점 ds, 그죠? 점 ds.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거는 뭐냐면은 1 곱하기 ds 벡터의 크기인 ds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그쵸? 그죠? 그러니까 그냥 ds 코사인 세타지. 왜냐면 r 꽃갈의 크기가 1이니까. ds 코사인 세타예요. 근데 ds 코사인 세타를 뭘로 쓰냐? 근데 이거 뭐야? 이거 화질이 이게 좀 별로라 가지고 다시 그릴게요. 다시 손질을 하면은 빨간색으로 하자. 손질을 하면은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너무 안 보이는데. 그다음에 이제 요 각도가 바로 세타예요. 요게 이제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고, 요게 바로 ds예요. ds고, 요게 세타고, 각도 세타. 그 다음에 이제 요 각도가 있는 부분이 이게 빗면이고, 각도에 붙은 면이 이제 밑변이라고 그랬죠. 그 밑변이 이제 dr이에요. dr. 이렇게. 왜 dr이냐? 왜냐면 r 방향이니까. r 방향이죠, 정확하게. 그죠? 자, 그래서 이 dr은 뭐겠어요?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그쵸? 왜냐면 밑바닥이니까, 밑변이니까. 그래서 dr은 ds. 요 ds 벡터의 크기는 ds니까. 이게 빗변의 길이가 ds죠. 그죠? ds에다 코사인 세타. 그죠? 그래서 ds 코사인 세타가 바로 dr과 같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 ds 코사인 세타가 뭐라 그랬어요? dr과 같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 대신에 dr을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 이제 k2 r제곱분의 q 곱하기 dr 이렇게 됐죠? 그렇죠? 요게 이제 한 조각이에요. 한 조각. 근데 이제 여기 a부터 b까지 모든 조각을 더해야 되니까 무한히 작은 조각을 더하니까 적분이죠. 적분. 그죠? 그래서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게 적분하는 동안 변하지 않는 거는 이거의 크기 Q와 그 다음에 요 K 상수 이거 안 변하죠, 그죠? 그래서 걔네 둘을 안 변하는 걸 이제 바깥으로 꺼내요,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고 요거를 적분을 하는 거예요. R 제곱분의 1을 적분하는 거예요. 적분해서 답을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자, 그래서 즉 점전화에 의한 전이차는 이런 식으로 계산되더라. 전이차. 그러면 만약에 델타 A를 A부터 B, 그러니까 A부터 B로 가는 동안에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얼마나 커지냐죠. 그죠? 얼마나 커지냐.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B의 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A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돼요? A가 만약에 0이면 전이차라기보다는 그냥 전위가 되는 거죠. 왜냐면 기준이 이제 적이니까. 이게 B의 전위는 이건데 이게 0이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왜냐면 이거 곱하기 KQ가 VA니까 0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곳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요
분모가 무한대일 때 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한히 먼 곳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전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야기가 써 있을 거예요. 자,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자, 출발점 A를 무한대 위치에서의 전위가 0이 되도록 기준점을 정의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긴? 요것만 남는 거지. 그죠? K2R분의 Q. K2R분의 Q. 요게 바로 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한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아니 왜 무한대로 기준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모든 전위를 다 무한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어차피 전이라는 거는 그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의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주 편리해요. 문제는 없고 아주 편리하기만 해요. 자, 그러면은 둘 이상의 점전화에 의한 전위는 어떻게 구하나? 그럼 이제 더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면 요게 바로 요 Q 하나 있을 때, 그죠? 요 Q가 하나만 있을 때 요 B점의 전위였죠. 그죠? 요 B점의 전위였죠. B점의 전위가 바로 K2 R B분의 Q였죠. 그쵸? 그럼 도대체 RB가 뭐냐? RB는 요 점전화로부터 또는 점전화까지의 거리, 우리가 관심 있는 여기 만약에 점 P라 그러면 B라 그랬지. B에서의 전위가 궁금한데 B 위치에서의 전위가 궁금한데 RB가 뭐냐면 그곳에 전위를 만들어주는 점전화 Q까지의 거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감사합니다.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그림을 그려놨네. 그럼 만약에 점전화가 1번 점전화, 2번 점전화, 3번 점전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각각의 전화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겠죠. 당연히 Q1, Q2, Q3.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다 더하는 거죠. 이 P점의 전위는 K2R1분의 Q1 더하기 K2R2분의 Q2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쭉쭉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다 K가 붙으니까 K로 묶고 R1분의 Q1 더하기 R2분의 Q2 더하기 쭉쭉쭉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Q2라는 전화가 이곳에 만든 전위가 바로 이게 또 안 보이네. 전위가 바로 K2R분의 여기 이름이 이제 R12라고 써 있네. R12분의 Q2겠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리고 그때 이곳에 Q1이라는 전화를 딱 갖다 놓는다. 가지고 온다. 가지고 올 때 필요한 일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그 일이 바로 위치 에너지죠. 그죠? 요 전위에다가 가지고 오는 전하의
전하량을 곱하면은 그 위치 에너지죠. 그러니까 델타 V는 델타 U하고 똑같죠. 그죠? 델타 V는 아니 델타 U는 Q 델타 U 이것으로부터 Q만 곱하면 V가 이거 뭐야? 똑같이 생겼잖아. 제대로 써야지. 이게 U고 이게 V예요. V에다가 Q만 곱하면 이제 U가 되는 거죠. 자, 그렇듯이 여기다가 Q1을 곱하면 Q2가 이미 있을 때 Q2로부터 R12 떨어진 곳까지 무한대가 기준점이라죠. 무한대에서 R12 떨어진 데까지 Q1을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일이 바로 그곳의 위치 에너지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두 전하의 부호가 같으면 가지고 올 때 서로 밀겠죠. 그죠? 그럼 힘이 들겠죠. 그죠? 그러면 힘이 들면은 이거 외력이 가지고 오는데 힘이 들면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Q1하고 Q2하고 그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당연히 거리니까 플러스고 얘는 상수니까 플러스고 그럼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그죠? 그 다음에 극이 다르면 마이너스가 되겠고 가지고 오는데 이제 필요한 일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중요한 거는 무한대를 기준으로 위치 에너지다. 그런 얘기예요. 또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델타 U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그 위치 에너지의 차이냐? 무한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곳의 위치 에너지에다가 무한대의 위치 에너지를 뺀 거예요. 근데 무한대의 위치 에너지는 0이니까 그냥 이곳의 위치 에너지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그 이해가 있는데 처음에 1번 가져다 놓고 이게 1번, 그다음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 Q1을 갖다 놓는데 아무 일도 필요하지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이미 Q1이 있는데 Q2를 가지고 오는 거는 뭐겠어요? 그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튼 이거 번호를 잘못 쓴 것 같은데 1, 2, 3 이게 1이구나. 1 2 아니 이게 2 그런 얘기인가? 이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붙였을까? 아, 여기 밑에 써놨네. Q1이 이미 있을 때 Q2를 가져오는 이게 크기죠. 그죠? 자, 그건 이제 그 방금 위에 있는 거와 같죠. 결과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Q1하고 Q2를 이제 갖다 놨죠. 그때 Q3를 가져오는 거예요. Q3를 가져오는데 두 가지를 해야 돼요. Q1이 있을 때 Q3를 가져오는 거 더하기 Q2가 있을 때 Q3를 가져오는 거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Q1이 있을 때 Q3를 가져오는 거 더하기 Q2가 있을 때 Q3를 가져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마지막 예제인데
자, 마지막 문제. 두 점전에 의한 전위. 이건 쉬워요. 이렇게 이제 A번 문제는 마이너스 전하가 원점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 Y축 상에 3m, 원점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 이제 마이너스 6 마이크로 쿨롱이라는 크기의 전하가 있고, 그 다음 원점에 2 마이크로 쿨롱 전하가 있어요. 플러스 전하. 위에는 이제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 이때 점 P의 전위를 구하시오. 이 전위 공식이죠. 그죠? 거리만 하면 되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하나는 4m 떨어져 있고 하나는 3m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는 3 대입하고 Q1, 어느 게 Q1이야? 2 마이크로 쿨롱.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네. 그죠? 뭐 다르게 정해도 되지만 이제 그 책의 풀이에 의하면은, 자, 그래서 1번이 2 마이크로 쿨롱이니까 이게 Q1이에요. 그래서 Q1이 2 마이크로 쿨롱, 그 다음에 Q2가 마이너스 6 마이크로 쿨롱, 그 다음에 R1이 4m, R2가 3m, 그 다음에 K2가 9 곱하기 10의 9승. 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점 P까지 플러스 전하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은 마이너스다. 저절로 온다. 그런 얘기죠. 저절로.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요 점 P로 가져오는데 일이 마이너스로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냥 무한대에다가 전하를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온다. 그런 얘기예요.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온다. 왜냐면 무한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위가 더 낮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입자는 움직여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델타 U를 구하시오. 델타 U는 무한대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냥 이 P점의 위치 에너지랑 똑같죠. 그죠? P점의 위치 에너지는 뭐예요? 그냥 Q3를 곱하면 되는 거죠. 요 Q3. 그래서 P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요 P점에서의 전위에다가 Q3를 곱하면 된다. Q3죠, 이게. 3 마이크로 쿨롱. 답이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시도 길고 긴 2차 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